그러면 박수 딱 치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왜 모였죠?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처음이죠. 그쵸. 그래서 이름은 옆자리 개발자라고 이제 지어봤고,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지으셨나요? 우정님 아이디어였잖아요. 네, 저희 사실은 이제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사실 제일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좀 친밀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개발자라고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옆자리 개발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이름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저도 팟캐스트 처음에 이제 제가 하자고 말을 했었는데, 네네. 그냥 좀 우리끼리는 사적인 자리에서 기술 얘기 종종 하잖아요. 특히 요즘 뭐 AI가 워낙 난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AI 때문에 불안해하는 개발자들 또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기술을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들을 밖에 내보내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계획을 하게 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나중 가면 이제 옆자리 대표님도 한번 모셔보면 좋죠, 좋죠. 나중에 뭐 옆자리 개발자 말고 네, 디자이너나 다른 분들도 많이 부르면 옆자리 너무 좋고 경영 지원. 자유롭게 얘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저희가 자기소개도 안 하고 바로 채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이승민이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10년 하다가 이제 웹 프론트로 바꿔서 지금은 또 AI 덕분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사실상 풀스택으로 이것저것 하는 게 2014년부터니까 13년 차인가요, 그럼? 네, 그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네. 승민님이라고 계속 부르면 될까요? 아니면 닉네임은 마량입니다. 그럼 마량이라고 부를까요? 네, 마량님이라고 네, 부르주시죠. 마량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쯤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0년 차를 달려가고 있는 김우정이라고 하고요. 킴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님. 네,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고 계속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고 싶어 하는 약간 과도기에 있는 그런 개발자라고 봐주세요. 네. 사실 이제 첫 편에는 뭐 그냥 요즘 개발자들 어떻게 사나 그런 요즘 얘기를 개발자가 좀 어떻게 사냐? 나눠보려고 했어요. 결국 AI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 어떠세요 요즘에? 요즘에 그냥 저는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출근을 하면은 이제 밀려있는 메시지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답변을 빠르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티켓들 상태를 보면서 이제 우선순위 있는 것들 뭘 할지 살펴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은 개발자들이나 동료분들이랑 이제 커피도 하면서 뭐 요즘 트렌드 어떻게 들어가나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승민님은 어떠세요 요즘? 저도 그냥 티켓 보고 메일 보고 처리하는 그런 업무적인 건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SNS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링크드인 이제 많이 하는데 링크드인을 매일 보면은 새로운 소식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매일매일. 네. 매주마다 막 뭔가 새로 터지고 이러니까 계속 좀 팔로우업을 그래도 많이 하려는 편이고 이런 소식이 있구나. AI들 따라가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는 조금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저는 팔로우를 되게 많이 해놓거든요. 깃허브에서 스타를 해놓는 뭐 레포라든지 저는 트위터를 보는데 그런데도 되게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좀 정보를 좀 습득을 하시는지 제가 막 궁금했어요. 생각보다 정보에 그렇게 얼리 어답터는 아니에요. 막 진짜 빠른 분들은 그 외국 기사들까지도 다 수집해가지고 맞아요. 이런 거 나왔다.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고 그런 분들을 팔로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직접 수집한다기보단 수집하는 분들을 2차에 이제 접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래서 그 소셜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소셜에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링크드인도 보고 최근에 스레드 시작해서 스레드도 보고 뭐 페이스북은 제가 원래 옛날부터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루에 그래도 한 두세 번씩 들어가면서 이런 소식들이 있구나.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로부터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해결이 됐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어떤 채널들을 이제 구독하고 있는지도 한번 공개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뭐 보고 있냐 이런 얘기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구독해 주시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옆자리 개발자를 구독해 주시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궁금한 게 AI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살던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는 AI 시대가 막 오기 전부터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이제 내러티브들을 진짜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개발을 했단 말이죠.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깃허브에서 이제 코파일럿이 처음 소개됐을 때 아 이거 처음에는 저는 안 쓴다 주의였거든요. 왜냐면은 좀 웃긴 얘기인데 아 내가 쓰고 있는 코드들이 공유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것 같으니까 아 내 밥그릇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저 혼자서 이제 오르는 물결을 막아보겠다고 이제 한 상태에다가 나중에 이제 쓰게 됐고 결국에는 너무 생산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는 탭 머신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탭만 쳐도 내가 쓰고 싶어하는 뭐 변수명이나 이런 것들 다 알아서 지어지니까 변수명 지을 때 시간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커서라는 툴이 나와가지고 커서를 많이 쓰다가 이제 탭을 넘어서서 질문을 해주면 답을 해주고 코드도 써줘.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에디터에서 수정도 해. 그러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가 저는 클로드 코드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이제 폼프트 입력하면 코드까지 쫙 나오는 이러다 보니까 그 저는 되게 심란했거든요, 마음이. 근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정보에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인들이 알려줘서 AI를 처음 접했었어요. 이게 몇 년 전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챗GPT가 막 나왔을 때 아는 맞아요. 분이랑 막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데 아, 요즘 이거 난리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로 개발한다는 생각은 없었고 맞아요. 그분도 그걸 보여주면서 와 이걸로 여행 계획 짜면 너무 잘 짜준다 막 이런 일상적인 또는 뭐 심심이처럼 이제 막 가지고 놀면서 아 얘 되게 똑똑하게 대답해 준다 이러면서 했는데 아 뭐 이런 게 나왔구나. 그때 AI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똑똑한 심심이가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맞아요. 챗GPT가 엄청 발전을 그걸 개발에도 사용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커서 클로드 코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개발에 이걸 빨리 활용해야 되나? 라고 생각한 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느린 거죠.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었죠. 그래서 작년 초부터 챗GPT로 개발을 좀 활용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쓰고 근데 커서 1년 구독을 했더니 클로드 코드가 너무 좋아졌어. 아 이게 나머지 한 6개월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쓰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3사를 그러니까 빅3 코덱스, 제미나이, 클로드 이제 세 개를 다 구독을 하다가 지금은 하나만 남기고 이제 다 구독을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뭐 클로드 코드? 네, 지금 클로드만 남았습니다. 근데 제미나이도 조금 쓰고 있긴 해요. 나노 바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미나이는 무료 버전으로 아니요, 그것도 쓰는 돈 거예요? 내고 쓰고 있어요. 아, 제일 그럼 낮은 그건 거. 2개 구독이군요. 네. 챗GPT는 끊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미나이를 안 쓰고 있고 네. 2개, 아, 2개. 챗GPT랑 클로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쓰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저는 되게 불신이 많았거든요.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막 잘 짜는 느낌도 안 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밈을 생각해 보면은 혹시 이순신의 병력 일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순신의 병력일섬은 김열의 칼라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근데- 이순신이 하는 건 뭐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컨텍스트가 막 많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모델이 좀 작았을 때는 아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이제 왜군을 섬멸했느냐 하면은 뭐 발칸포나 이제 병력일섬으로 해주셨다. 약간 그 헛소리를 많이 헛소리를 했죠. 많이 하고 이제 이상한 코드를 좀 썼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저보다 좀 잘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쓰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저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볼륨이 한 100이라고 하면은 그 툴을 이용하면은 한 300, 400, 1000까지도 이제 커버가 되는 느낌이 맞아, 있었어요. 맞아. 예. 그래서 일의 볼륨을 확실히 많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좋았다. 진짜 일을 옛날 했던 것보다 3개월 걸릴 일을 과장을 좀 섞으면 3일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3일은 좀 과장이긴 한데 네. 근데 진짜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건 사실이라서 맞아요. 너무 감사한 도구죠. 그래서 사실 뭐 AI 얘기를 좀 막 했는데 그래서 요즘 개발자 힘들다. 아, 그쵸. 이게 좋게 우리는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 AI가 일의 볼륨을 줄여준다 했는데 이게 좋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쵸. 힘들게 느끼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AI 때문에?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전화 교환원에서 자동 교환기로 바꿔가는 시점인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이 진짜로 없어지나? 라는 이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배 개발자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아, 이제 취업 시장이 좀 닫힌 것 같다. 라는 것도 저도 몸소 느끼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취업 시장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느끼시기에도? 사실 뭐 우리야 지금 직장이 있으니까 네. 당장 구직 시장이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직접 체감보다는 주변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이직을 좀 하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옛날에는 저분 정도면은 2달 이내에는 어딘가 이제 자리를 잡았을 만한 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못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옛날에는 이직하면 무조건 연봉을 올려서 가는 게 디폴트였잖아요. 뭐 10%를 올리든 20%는 좀 많은 건데 5에서 10%라도 좀 이렇게 올려서 가는데 요즘에는 동결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려서 가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아, 요즘 이직이 진짜 힘들구나 느껴지고, 이게 AI 때문인가라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누군가 증명한 건 아니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AI가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AI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희가 이제 막 개발을 막 시작했을 때가 2014년, 막 16년 뭐 그때쯤인데, 그때를 막 돌아다 보면은 그때는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발자의 수요가 되게 많았었고, 스타트업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었고, 다들 개발자들을 막 모시려고 갔었고, 심지어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부트캠프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도메인이 또 생겨나가지고, 아직도 있잖아요. 네, 아직도 있죠. 이제 계속 이제 개발자를 양성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런 거에서 이제 돌아다 보면은 확실히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이제 코로나 시절에 증폭됐죠. 네, 그쵸. 코로나 시절에 개발자 문가 엄청 뛰고 개발자 문화 어떻게 해야 뭐 모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확실히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때에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비전공이거든요. 원래 전공이 이제 컴공이 아니고,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신문사를 다니다가 이제 개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비전공장이 있는데 막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일을 하다가 개발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조언. 거기에서 조금 더 넓게 해서 개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 이제 시작하는. 네, 신입생이라든지.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시고 막 이랬는데 지금 너무 답이 없어진, 정답이 없어진 시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더 도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도전이란 게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기술이란 게 결국 수단이잖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수단.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를 많이 상상하시고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보는 훈련을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신문사 얘기를 했는데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고 뭐 그 안에서 자동화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은 그걸 개발자가 없으면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 있는 분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왜냐면 뭐가 필요한지 더 정확히 알고 맞아요. 기술은 그냥 AI로 뚝딱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기술은 그냥 AI에서 막 만들어 보자. 물론 코드가 좀 엉망이겠죠. 개발을 잘 모르신다면은. 하지만 그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배우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불안함을 잠재우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사례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스레드나 이제 X를 많이 보다 보면은 나는 코딩을 할 줄 모르지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런칭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개발을 배워왔던 과정을 보면은 튜토리얼을 어떻게 해서든 끝마치고 그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어떤 피처들을 막 붙여나가면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체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성취감도 있었고.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끝까지 뭔가 완성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옛날에는 뭔가 라이브러리를 배우고 원리를 배워서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냥 목표에 먼저 간 다음에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그쵸. 그런 방식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그거 있는 건데 왜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끝까지 만드시면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만들고 물론 이게 뭐 너무 사업적으로 잘 돼서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뭐 과정 없이 99% 이상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 보는 거 자체에 좀 의미가 많이 있다고 느껴요. 맞아요.
뭔가 만들고 싶고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느끼면은 개발자가 좀 맞지 않나. 만드는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개발자도 좋은 직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이제 다른 일 하다 개발하는 분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또 생각이 난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그냥 바이브 코딩 해커톤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많은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네. 심사를 하는데 참가자분들 중에 개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냥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분들이 왔고, 그래서 나온 아이템들도 이게 일반적인 해커톤, 제가 이런 해커톤 심사를 이전에도 몇 번 했는데 AI 이전 시대에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제품들은 좀 뻔한 거였다면은 이건 이제 각자 자기 플랫폼, 자기 도메인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메인에 있던 분들이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엔지니어적인 이제 역량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갖춰야 된다. 왜냐면은 내가 아는 만큼 이제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는 게 저는 AI가 저한테는 이제 하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한 클라이언트가 더 좋은 결과물을 하청으로부터 얻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도메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뭐 법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률, AI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도 많이 조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약간 두서없이 수다를 떨었죠. 맞아요. 네, 처음에 뭐 요즘 개발자 얘기하다가 어떻게 사냐, 뭐 AI 얘기하고 도메인 얘기로 약간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저희는 그래도 뭐 아는 개발자들이 몇 분 있다 보니까 사석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못 하시는 개발자분들 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 이런 수다를 좀 들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좀 네. 불안함이 덜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또 이야기를 또 나눠도 좋고요. 나중에는 이제 게스트도 많이 모시고 싶고 기술에 이제 그래도 10년 이상, 뭐 사실 그 이하여도 상관없는데 이제 모여서 나누는 대화들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지만 꿈은 크게 가지면서 그런 걸 원하면서 앞으로 좀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잘 해보겠습니다. 옆자리 개발자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